한 달에 3천 이상 제가 산 부동산이 2년 안에 제 집 마련을 하는 것이 2억 정도를 더 이제 해야 되는데 위험 수단이 많은 거잖아요. 집 아무것도 없어. 잠깐. 잘 만났습니다. 네. 잘 찾아오셨어요. 아주 퍼펙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게이션 진행을 맡게 된 전인구입니다. 와칭제노 박은우예요. 오늘 머니게이션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2년 안에 저만의 제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이야기를 보기 전에 한번 영상을 제가 좀 보면서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죠. 저는 지금 집에 나와서 카페에 가는 길이에요. 제가 운전 면허도 없고 차를 살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보로 주로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는 이동하는 편이고요. 제가 타로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작년에 홍나라 타로쌤으로부터 이제 배우고 마스터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저만의 이렇게 블루 치아와 카드를 만들어서 이 카드가 제가 만든 타로 카드예요. 블루 치아와 타로 카드라고 현재 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다이소에서 함께 쇼핑해 볼게요. 제가 원래 필요한 것만 와서 사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고양이 엉덩이 닦는 비데 물티슈. 제 엉덩이는 아니고요. 고양이 빛이 빗어줄 거 하나 살게요. 이제 계산하러 갈까요? 친한 언니가 하시는 카페예요. 언니 안녕하세요. 자몽 에이드 하나 주세요. 네. 일단 꽂아주시면 돼요. 네. Hello, Carson. I've been working on R&B, hip hop type of songs lately. Yeah, and then I'm gonna share with you more after this call. Please do. Yeah. My new curiosity and a bit of a direction is also elements of jazz as well. 제가 한참 음악 활동을 작곡가, 작사가로 했었을 때는 최고 수익이 한 달에 3천 이상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고요. 보아 씨 곡들 코러스, 또 소녀시대, 다른 또 가수분들 작업을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돈을 좀 많이 축적해 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많게는 200, 300 정도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뭐 100 얼마 들어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에요. 저는 항상 미니멀한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어요. 일단 처음 오면은 부엌이 이렇게 있고요. 싱크대가 있는데요. 싱크대는 다 밸브를 잠가놨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죠. 인덕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연결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수납장이 매우 깨끗하죠.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가구도 최소화하고 인터넷도 사실 설치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TV도 보지 않고 있고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또 카페 가면서 가끔 시간 날 때 영상 보고 와이파이도 잘 돼서 아직 알뜰 요금제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고요. 대전역 바로 한 정거장이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대전 은행동 중앙로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미래에는 이 집보다 더 큰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도전해보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재테크 목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집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예전에 음악 활동을 하다가 쉬어서 고정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보험처럼 내가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또 수입을 좀 메꿀 수 있는 고정 수입을 월세라든지 혹시 전세로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아서 2년 뒤에 내 네. 집 마련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 1번, 그리고 나이가 가니까 고정 수입을 늘리는 게 2번. 네. 그럼 잘 만났습니다. 네. 잘 찾아오셨어요. 아주 퍼펙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사게 된 계기가 고양이 때문인가요? 고양이 슬래시 투자. 투자? 대전역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50분이고. 월세로는 계속 돈이 나가는데 그쵸. 내 수익이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소박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이거를 좀 아파트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방 3개, 한 25평대 중에서 그래도 대전역도 가깝고 꽤 살만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대략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를 목표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제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재테크 목표를 위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한 300인 것 같은데요. 총 수입은 300 네, 정도로 네. 보면 되겠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달 월 평균 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0? 그러니까 다 관리비, 통신비 합해서 한 170? 많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늘려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일을 더 할 생각은 없어요. 작곡을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예전에 작업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요즘에 만들려고 네. 하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어쨌든 작곡 활동을 이제 하는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거든요. 타로 가게를 차리면 좋겠다. 결국 나만의 가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매우. 커피를 사 먹는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타로 카페를 하나 차려서 네. 커피도 팔고 마시고 고객도 이제 자주 만나면 좋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뭐 타로 카페를 낼 의향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내 메인은 아마 그쪽에서 확장하지 않을까. 우선은 타로 쪽에도 관심이 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아줌마 고객들도 많으시고 주로 부부 상담이 많으세요. 그럼 법원 앞에 어때요? 저도 그 타로를 생각했어요. 하는 거야. 좋은 생각인 것 딱 같아요. 보더니 안 됩니다. 갈라서 합의하세요. 합의하세요. 돈 못 받아.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 수입이 나올까요? 정말 열심히 앉아 있으면 200은 충분히 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쓰는 비용 다 빼서 남는 게 200이요. 150? 그러면 기존에 한 130 정도에서 더하면 28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자산이랑 부채를 알아야 돼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산 부동산이 현재 1억 7,38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1억 3,89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시세를 알아봤을 때는 한 1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1억 5천 정도로 잡겠습니다. 예금은 얼마 정도 있나요? 예금은 지금 한 1억 얼마 정도 있어요. 그러면 2억 5천 정도의 자산이 있는 상태다. 네. 그럼 부채는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부채 없어요. 부채 없어요? 네. 와, 예.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제가 워낙 리스크를 싫어해요. 인생에 리스크를 거는 걸 정말 싫어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주택 구매할 때도 아무리 그래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씩 해서 할까 했는데 그냥 그게 성격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투자 솔루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은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안이 되게 중요해요. 현금 흐름을 늘리자.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5년,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환금성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전하는 게 더 좋다라 보고, 또 지금 가진 2억 5천에서 이제 한 4억 5천 정도? 예, 그러면 한 2억을 더 벌어야 되는데, 보통 몇 년 뒤에 가고 싶냐가 이제 최종 목표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 생각하시나요? 저 2년? 2년? 그래요? 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출을 무리하게 활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면은 이 정도의 이자를 내는구나. 그러면은 뭐 부담 없겠다. 이런 비용들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2억 정도를 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80 곱하기 24인데요. 제가 단순하게 300 곱하기 25로 하겠습니다. 7,5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줄이는 그 팁을 드릴게요. 주식을 아예 안 해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을 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당주.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뭐 기업마다 완전히 다른데 2%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있고 12%씩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12%면 와 너무 좋다,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험 수단이 많은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배당 수익률 목표를 몇 %로 잡는 게 중요하냐? 저는 많이 잡아도 6% 정도.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을 한다라 그러면은 네. 저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지 않냐? 더 불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ETF라는 게 있어요. 펀드를 이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네. 수 있는 방식이 ETF예요. 네. 그래서 뭐 한 5천 원당 한 주일 수도 있고 1,000원당 한 주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내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ETF이기 때문에 차라리 버는 분들 같은 경우를 차곡차곡 이 ETF를 사서 적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일반 주식과 ETF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알고 싶어요. 주식과 ETF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은 이거는 과자를 하나 사는 게 주식 하나 사는 거고, 네네. ETF는 명절에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그게 ETF입니다. 과자 종합 선물.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세트로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ETF 중에도 배당형, 성장 배당형, 고배당형, 이런 식으로 배당이 들어가는 ETF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하시면은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2년 뒤에 모이는 돈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겠죠. 좋은 팁, 아주 좋은 팁.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이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60이라고 쳐도 2년으로 하면은 한 1,500 정도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돈까지 더해지면 괜찮죠. 저는 아파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면서도 투자 가치로 2가지를 노려봐야 된다. 예, 그랬을 때 내가 나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거주로 샀는데 실거주로도 만족을 못하게 되면은 정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는 좀 이것도 이것도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예. 월세를 놓을 것 같아요? 전세를 놓을 것 같아요? 자, 되게 중요한 질문. 전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전세가 매우 비슷해요, 매매가랑. 1억 5천. 네. 1억 5천을 받는다고 쳤을 때 제가 그거를 그대로 6%짜리 ETF에 집어넣는다 합시다. 네, 배당형 ETF에 넣어서 6%를 받았다. 900이 되겠네요. 나누기 12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72,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럼 월세로 받으면 아까 60에서 65만 원 했었죠. 네. 그럼 저는 당연히 ETF 쪽으로 가죠. 그럼 전세라는 거네요. 근데 내 집 마련한 이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IRP. 보통은 이제 직장인들만 이 세액공제가 돼가지고 직장인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 바뀐 게 이제 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IRP라는 게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도가 7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럼 내가 700만 원의 한도로 뭐 다달이 넣어도 되고 뭐 월말에 700만 원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 넣게 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를 돌려받아요. 115만 원 정도를 돌려받고 만약에 내가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은 13.2%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지 않아도 돌려받는 돈만으로도 굉장한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인 거죠. 대신 단점이 있다. 이거는 해지하면 안 된다, 중도에. 내 최소한 만 55세 이상 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 집 마련이 목표니까 여기에 돈을 최대한 저축하시고 불려서 내 집을 사고 그 이후부터는 IRP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노후 연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RP로 할 수 있는 게 뭐 주식형 ETF도 살 수 있고 이제 채권형 ETF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적립을 하시면 나중에 55세 이후에 노후 소득까지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단계 안을 말씀드렸던 거죠. 8호 가게를 차리는 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집 마련하는 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노후에 대한 준비. 3단 솔루션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마지막. 제가 지금 프리랜서잖아요.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좋은 투자 방법 추천해 주세요. 프리랜서랑 자영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고정 수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 봐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또 배당 ETF라던가 네. 배당주라던가 이런 게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당금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네. 그거 가지고 좀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 네. 월배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월세 받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박원우 씨를 비롯한 소심한 병아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안해드렸는데요. 투자라는 게 위험하다라고 이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다라 봐요. 그러니까 운전도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근데 운전을 위험하게 하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은우 씨가 이렇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로드를 달릴 수 있는 머니게이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 뒤집어 볼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힘. 어제 돈이 좀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까지 큰 돈이. 귀신 같네. 승부수를 던진 게 있었는데 네. 네, 성공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네.